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1일 오후 4시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프레임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떤 프레임, 즉 어떤 전략으로, 어떤 개념으로 선거에 접근하고 어떤 프레임, 어떤 개념으로 국민들에게 정책을 알리느냐, 아니면 또 상대방을 어떤 프레임에 집어넣느냐, 여기서 승부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수 중도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좌파 정당인 민주당이 보수적 정책, 중도적 정책을 과감하게 쓰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당 안에서 반발을 하는 세력이 또 생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기사를 만들어냅니다. 관심을 모읍니다. 일단 이 프레임이 성공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심을 끌면은 거기서 뭐가 생깁니다.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이 관심을 모으는 겁니다. 관심을 모으면은 그게 표로 환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심을 전혀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해가지고 관심을 모으는 사람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 이야기는 말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천되느냐 아니냐는 검증할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되어 보이는데 그게 아마 5월 대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프레임을 던진, 화두를 던진 쪽에서 유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프레임이고 뭐고 조기 대선에 임하는 전략이 없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지키겠다는 전략밖에 없어요. 완전히 지금 늦게 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m 뒤에서 지금 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전쟁, 그리고 타이밍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뭔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고, 낮에는 탄핵 반대를 외치고 밤에는 대선 후보감들 쫓아다니고 하는 일종의 이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우클릭을 해가지고 중도 보수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매달리는 걸 보니까 이건 일종의 극우 노선입니다. 이러면 중도표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중도화해야죠. 국민의힘이 중도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윤석열의 계엄을 비판을 하고 윤석열의 탄핵을 찬성하는 게 그게 중도표를 잡는 방법인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에서 이미 지고 들어가고 있다 이건 거죠. 제일 싫어하는 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부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중도가 한국에서는 그 세력이 아주 큽니다. 보수, 중도, 진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중도가 선거판을 완전히 결정하는데,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중도에서 탄핵 찬성 압도적이고 정권 교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중도를 잡는데 놓치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 광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다.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민심이 따라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한국 사람들, 한국의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그것은 아마추어의 판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중도 보수 논란에 대해 국가 살림을 하는 정당이 오로지 진보, 오로지 보수,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나?
예를 들면 국정 운영할 때도 안보 경제 영역은 보수적 인사들이 보수적 정책으로, 사회 문화 영역은 진보적 인사들이 진보적으로 집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 중도 논쟁이 한창인데 세상이란 흑백만 있는 게 아니다. 회색도 있다면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도 있고 무지개빛도 있다. 보수 아니면 진보냐? 중도도 있다. 중도도 오로지 중간이냐? 보수적 중도도 있고 진보적 중도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당의 입장을 보수 또는 중도 보수라고 많이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보수부터 진보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한 당이다. 상황에 따라 보수 색채가 강조되기도 하고 상황 따라 진보 색채가 강조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은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당내에서는 당대표가 마음대로 당 정체성을 바꿔도 되느냐,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다 등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센 반발이 역으로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쪽에서 보면은 좌파 정당인, 그리고 좌파 정당 출신인 이재명 대표가 좌파 원리주의에서 벗어나가지고 실용적인 정책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원리주의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다.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심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 중도 보수 프레임은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파면으로 결론이 나서 이제 국민의힘이 경선을 치를 경우에 당의 분위기로 해가지고 윤석열 지지자, 윤석열 옹호자, 즉 계엄 옹호, 부정선거 있었다는 이런 사람을 후보로 만들면은 그게 이제 극우 후보가 됩니다. 그건 보수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극우 후보를 내고 저기는 중도 좌파로 변신한 이재명 후보가 등장하면은 그 선거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도를 이재명 후보 측에서 먹게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보수도 지키지 못하고 더 왜소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프레임 전쟁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신 차릴 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빨리 윤석열을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정리할 것 아닙니까? 파면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선은 불법이다 임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편들면은 그거는 내란을 편드는 것하고 마찬가지고 역사의 패배자를 편드는 것하고 마찬가지고 도저히 선거판에서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거기다가 형사재판에서 또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한 걸음 더 윤석열 세력에 도저히 벗길 수 없는 좋은 글씨가 새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활동을 재개해가지고 경선판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반윤석열 노선과 다른 후보의 친윤석열 노선이 경선 과정에서 맞붙어가지고 여기서 어떤 치열한 노선 투쟁을 하면은 그거는 상당히 인기를 모으고 시청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등장은, 전 대표의 등장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놓인 국민의힘에게 활로를 하나 열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에 반대해가지고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1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끌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힘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구경만 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계엄 선포에 찬성해가지고 해제 결의를 하려는 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했다든지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그냥 내란 정당으로 해산 위기에 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그 반발로 해서 물러나서 한 2달 동안 쉬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이번엔 또 다른 역사적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의 극우화, 극단화를 막는 거죠. 극단화를 막으려면은 자신이 한 행동, 계엄 선포에 왜 반대했느냐, 탄핵에 왜 찬성했느냐 하는 것을 당당하게 경선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로 아마 책도 썼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번 경선 과정이 재미가 있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건 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지지가 높기 때문에 그 경선 과정이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는 노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러나 나름대로의 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치열한 노선 투쟁을 할 때 오히려 여기에 관심이 더 많이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쪽이 한국에서는 정권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의 재등장은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내는데 좋은 무대 설정이 되는 거죠. 좋은 배역이 한 사람 생기는 거죠. 좋은 드라마를 만들려면은 좋은 배역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이라는 배역은 아주 쟁점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찬반이 뚜렷하게 갈라지고 해서 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아주 의미가 역사적 의미가 있고 또 한 번 국민의힘을 구한 전력도 있고 2번 국민의힘을 구할 것이냐 하는 이런 궁금증도 있고 해서 단연 이 선거판을 재미있게 만들 것입니다. 한국은 워낙 드라마틱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정권을 잡은 것은 과거에도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1987년 6.2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과감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것. 1997년 김대중, 김종필, DJP 연합에 의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것.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로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한 것 등등. 이번엔 또 어떤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